마케팅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세일즈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파는 것이다. 자신의 인품을 파는 것이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도 소비자, 그걸 처음 보는 고객은요, 그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고요. 아무리 애터미 시스템이 훌륭하고 선한 기업이라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우선 이 인상을 갖느냐, 그걸 권하는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가져요. 아, 저 사람이 얘기한다면 그건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신사숙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성공함수와 미래창조. 함수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골머리가 좀 아프시기 시작하죠. 근데 전부 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함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즉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공함수인데요. 간단합니다. R을 소득으로 하겠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면은 소득은 X, Y, Z의 함수인데, X는 여기 자기 노력이고 Y는 주변의 협조, 주변의 도움이고 Z는 운이에요. 요 셋 중에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결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주변이 도와줘도 재수대가리 없으면 안 되는 건다 그 말이에요. 재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애터미 정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으신 거예요. 운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 앞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운은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누가 그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운이 있고 없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운이 있다면은 그것은 Z는 1이 됩니다. 상수항 1이 되니까 이제 성공함수는 자기 노력과 주변의 도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요 함수가 가산형으로 되어 있을까? 승산형 곱하기, 이거 더하기고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면, 또는 자연현상이나 인간관계에서는요, 가산형이 거의 없어요. 승산형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필요 조건인데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즉 소득이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가산형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다면은 내 노력이 10이고 이거 0이어도 소득은 10만큼 나온다. 이게 가산형이에요. 플러스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여기 주변은 자기 파트너 스폰서뿐만 아니라 회사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재수도 더 어렵게 없다. 그런 경우에 소득이 생기느냐? 소득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런 형태로 된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의해서 소득이 결정된다. 이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 최소위로 법칙이 작동합니다. 최소위로 법칙이라는 것은 독일의 이 화학자이자 이 생리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한 건데요. 이 양반이 어떤 식물 실험을 하는데 환경이 좋은 곳에 식물을 심고 환경이 나쁜 곳에 식물을 심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환경이 좋은 곳에 심은 식물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식물이 더 잘 자라.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식물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 중에 하나가 부족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상 비료의 3요소를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개 중에 질소와 인산은 굉장히 많은데 칼륨이 적다면은 식물은 가장 작은 칼륨의 양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결정된다. 그런데 이 양반이 바로 모든 생명체는 그 성장이 가장 작은 영양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최소위로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여기가 이게 아무리 높아도 이 물의 양은 가장 낮은 판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높은 거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은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폐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그다음에 심장도 튼튼해. 신장도 튼튼해. 근데 위장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은 튼튼한 장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장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쇠사슬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은 100톤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는 50톤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쇠사슬의 강도는 플러스로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된다. 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쇠사슬의 강도 전체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명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인간이 생명 유지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호흡, 두 번째는 물을 포함한 음식, 세 번째는 폐사. 이것도 플러스 함수가 아니고 곱하기 함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호흡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생명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의 함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변수가 독립변수가 X, 자기 노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기 노력이 없이는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운이 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란 것은 움직이고 주변의 도움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노력이란 것은 꼭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거든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가슴, 육체인데 이 공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 공부.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머리 공부예요. 여기까지 오신 게 몸 공부예요.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공부를 하는 것은 뭔가 지식을 축적해야 되고, 근데 지식을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식을 축적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 공부,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마인드예요. 도덕성이라든가 성실성, 인내심, 용기, 열정,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요 두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가지 하는 데는 3초도 안 걸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3초도 안 걸려요. 3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부자 돼야지. 그 1.5초밖에 안 걸리죠. 그런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은 건강 그리고 근면성, 실천성 이런 것들입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마음 공부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우선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머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몸 공부가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이다. Attitude, 태도는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은 당신 마음가짐이 뭐냐 그런 거거든요. 요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폴 마이어라고 하는 기업인이요. 이 양반이 산에 올라가서 Attitude everything 이렇게 됐거든요. 이 양반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이 양반은 지금 세계 100대 기업 10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퇴하고 결국은 집세를 넣을 돈이 없어가 렌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데 아니 고급 승용차가 깜짝 놀라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어떤 놈은 길거리에서 자빠져 자고 이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말이지. 나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티튜드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처럼 건강보험이 국가적으로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보험 세일즈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계속 낙방. 왜? 이 사람이 말더듬이야. 키는 적은 데다가 학력은 고졸에다가 보증을 아무도 쓸 수 없는 노숙자에다가
거기다가 말더듬이까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사장님이시라면 뽑겠어요? 가서 인터뷰를 하면 낙방이야. 처음에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3주 만에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7개 회사를 전전하면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폴 마이어는 자기 결심이 있죠. 나는 나라고 고급 승용차를 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 결심.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인터뷰에서 쫓겨날 때마다 거기서 말을 했어요. 인사부장님, 금방 후회하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그랬죠. 근데 58번째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단 1년 만에 보험 세일즈왕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7살에 백만장자가 돼서 다시 최연소 백만장자로 기네스북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게 노숙자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든 게 SMI입니다. 성공 동기 연구소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마음가짐이 전부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테크닉은 그때그때 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이게 뭡니까? 무슨 암시라고요?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암시.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흐리멍텅하게가 아니고 비비들이 생생하게 내가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걸 생생하게 상상하고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나는 내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나는 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게 해주겠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sincerely believe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걸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폴 마이어가 한 노숙자가 세계 100대 부자가 된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진지하게 믿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sincerely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내 부모님의 여생을 충분하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살 수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해주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enthusiastically act often이죠. 그렇게 꿈만 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상이 되고 몽상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도라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 마음을 먹는 건 3초도 안 걸리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행동을 옮겼잖아요. 무려 57번을 거절을 당해서 말더듬이라고. 그런데 58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용기와 열정입니다. 뭐 학력이니 경력이 아무 필요 없고 용기와 열정만 있으면 되는데 이 용기와 열정이 있어야 몰입이 가능해요. 몰입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와 열정, 몰입은요 역시 또 간절함의 함수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패션, 열정이죠. 열정은 미친 듯한 열정이에요. 패션은 이렇게 되면 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Success. 이런 각오가 필요해. 이런 거. 그래서 I'm confident in myself.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자기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고 자기 충족적 애언이고 자신자 인역선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 명심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를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도 그를 믿어준다 그랬어요.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상급자는 일을 시킵니다. 글쎄요, 그런 부하에게는 일 안 시켜요. 저는 못 해내거든. 그리고 I'm confident in myself.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결코 혼자 성공 못합니다. 결코 못해요. 네트워크, 이 휴먼 네트워크니까 인간 그물망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세고 학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물코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 그물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미래 창조.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의 미래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과거예요. 과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결심이. 그런데 미래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피터 드라커.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3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맞는 것 같죠? 미래를 예측하는 최상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똑같은 얘기예요. 앨런 케이는 미국의 저명한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엘빈 토플러, 미래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는 수많은 현자들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인데, 요게 임금소득과 자유업, 요것은요, 자유업, 자영업이든지 이런 것은 시간과 소득을 맞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됐건 회사원이 됐건 그 회사나 공무원으로서 일하지 않으면 봉급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봉급이 제로가 돼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런데 노동이 끝나면 따라서 소득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저축을 해서 여기에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큰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게 전부 자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자본에서 소득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비즈니스 소득은 잘 아시죠? 자, 이게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장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나에게 소득을 갖다 주는 게 시스템 소득인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소득이 생길 때 여기에 저축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 가지고 노후에 이걸 생활자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연금도 여기 자본소득에 속합니다. 연금도 자기가 근로세대에서 계속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받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연금성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예요. 45%가 빈곤해요. 그런데 노인에게 한 달에 국가에서 20만 원 주다가 30만 원 줬다, 빈곤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 돈도 국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빈곤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면 이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노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학력, 경력 불문하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애터미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다른 네트워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물건을 사야 돼요. 진입비라고 하는 거죠. 매월 물건을 사야 돼요.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베란다에 점점 물건 높이가 올라가죠. 나중에 밖에 안 보여요. 물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빚만 져.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본, 무점포, 진입의 자유, 월간 유지비 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성 소득이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이 가능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직은. 자,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빈곤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의 강을 건너주는 게 아니고 건너도록 해주는 다리이지
업어서 건너주지는 않는다.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상향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놔줬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건 자기가 해야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예요. 자,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폴마 이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왜 실패하느냐?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뒀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제가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이 양반은 천만 노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여론조사하면 과거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 그럼 마스시다 고노스케 1등 나와요. 1등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자서전에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 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성공했다. 3가지 조건이요. 어느 하나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왜냐하면 형제가 9인데다가 막내에다가 그래가지고 꼬맹이 때부터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일했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을 데려다 썼다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게 어떻게 성공의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성공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는 가난했다. 가난한 게 무슨 놈의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해봤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나는 건강하지 못했다. 이 양반 폐병 걸렸어. 폐병 환자. 그 당시 폐병이 어떻습니까? 죽을 병이죠. 나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에 조심했고 혼자 일하려 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건강하지 못한 게 3가지 조건이 성공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실패 조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양반은 이걸 성공 조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스시다 고노스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거예요. 결론이 요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즉각 시작하라. 따져볼 사람은 마음속으로 따지고 즉각 시작하라. 72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1%도 안 된다. 작심 3일이죠. 그다음에 연합, 투게더 같이 하라.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집단지성이 여기서 나와요. 예, 두 아던트리 간절한 마음. 이게 아주 마음 공부인데요.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사회에 봉사하겠다. 내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나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한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하늘에 별이 있고 여기에 사다리 성공이라는 별이 있고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 가지고는 이 별을 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다리는 자기가 올라가서 따야 됩니다. 자,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까 처음에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 암시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될 때까지 자기 암시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될 때까지 자기 암시를 하면 그게 또 된답니다. 된대요.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